이제 뒷바퀴에 와서 X3가 내연기관 때도 이 전세대 모델 되게 스포티하잖아요. 되게 땡땡하고 그게 요 댐퍼하고 스프링의 전체 길이가 X5나 다른 차들보다 좀 짧아요, 얘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스포티한 세팅을 했는데 이번 세대에 와서는 스프링의 건선량을 많이 늘리고 훨씬 더 풍부한 되게 두꺼운 소시지 댐퍼를 넣어서 풍부한 쇼바감과 함께 부드러운 탄성 개수의 스프링으로 부드럽게 세팅을 바꿨죠. 그래서 제가 이번 X3는 가족용으로 사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되게 부드럽게 세팅이 되는데 얘는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다른 맛이 있어요. 그 묵직한 다른 맛은 당연히 중량 때문에 먼저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은 뒷부분에 얘가 지금 중량이라든가 뒷부분에 후륜 구동이니까 뒷바퀴 캐파시티 능력치를 굉장히 잘 다듬어 놔야지만 잘 가고 잘 쓰고 이질감을 안 주잖아요. 일단은 내연기관에 비해서 300kg 이상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무조건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질감을 안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연기관하고 비슷하게 가게 만들면 되잖아. 자, 비슷하게 가게 만들려면 가볍게 차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터에서 순간적으로 힘이 나와야겠죠. 근데 중량은 많아요. 이쪽에 굉장히 부담감이 크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쫙 뒤쪽까지 뻗어 나왔죠. 여기에다 이렇게 묶었어요. 잘 나오네. 자, 그리고 그리고 얘는 사실 내연기관에도 있는데 내연기관은 요쯤에서 쭉 나가서 가운데로 두 개가 모여요. 근데 얘는 다르죠. 얘는 지금 요 가운데 모여서 서브 프레임 쪽으로 내연기관은 여기에 묶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근데 얘는 서브 프레임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쭉 와서 얘네들하고 별도로 다른 곳을 다 잡아요. 포인트가 얘랑 얘를 세 개로 모아서 하나로 묶었죠. 그리고 여기서 뒤로 따로 나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따로 나가는데 저쪽하고 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삼각형으로 잡죠. 굉장히 강하게. 하드 포인트가 별도로 하나 빠졌어요. 여기 있는 하드 포인트, 서브 프레임의 하드 포인트에 보통 이런 거를 지지대를 넣는데 얘는 하나를 더 빼서 메인 차대 쪽에다 얘를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쪽도 보면 서브 프레임의 하드 포인트에 얘가 있는데 이쪽으로 나가고 요 배터리의 거치물에서 나온 곳에다가 요 별도의 보강대를 묶어버리죠. 지금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앞쪽에서도 얘기했듯이 서브 프레임의 강성 확보에 위해서 얄짤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국내 EV6나 아이오닉5를 타면서 주행성에서 불안하다,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멀미나다 다 이렇게 강하게 잡질 못하니까 뒷바퀴를 강하게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그 양반이 뭐라 그랬어요? EV6, EV60? GV60 타면서 만들다만 차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꽉 뼈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바퀴를 강하게 못 잡는 거예요. 걔네들은 중량도 1.9톤이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어를 못했는데 얘는 2.2톤이 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연기관하고 별 차이도 못 느끼는 거고 꿀렁꿀렁한다던가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 투피스에 얘 다 내연기관하고 다 똑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고 얘는 사실 더 길게 5 시리즈 X5나 이런 애들처럼 이쪽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얘는 작잖아요. 미니멀 그 소형 SUV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짧은 게 내가 보는 유일한 단점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타면서 아예 느낄 수 없다라면 단점이라고 내가 지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에 메인 어퍼암 알루미늄, 나머지 토어 컨트롤 링크, 트레일링 링크 두 개, 기가 스틸, 메인 로우암 스틸 모든 건 내연기관하고 똑같습니다. 단 보강을 엄청나게 잘해서 절대로 전기차에서 쏟아지는 모터의 강한 초반 토크로 인한 허술함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게 잡았다는 거. 제가 BMW를 칭찬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거 뭐냐? 달리기에 있어서만큼은 원가 절감은 없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회사 같습니다.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와서 아까 앵글이나 장면하고 좀 다를 겁니다. 둘이 좀 늙었고 분위기가 좀 어둡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다 퇴근을 했는데
민성이가 연락이 왔죠. 이 카메라가 녹화가 안 됐답니다. 이거는 민성이 잘못이요. 책임자잖아. 책임자니까. 너 눌렀나 이제? 눌렀습니다. 이제 유 사장님이 뭐 안 보여서 초점이 흐려 볼트를 잃어버려 칠 수 있는 사고는 다 치는 거야. 나중에 내가 봤을 때 차를 어디다 놓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서브프레임 중요한데 내연기관차하고 얘하고 다 똑같은데 서브프레임이 다르죠. 서브프레임이 다른 이유가 중량이 워낙 높고 높은 중량에서 여기에 있는 너클함이나 서스펜션을 잘 잡아야 되니까 이 내연기관차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서브프레임으로 돼 있는데 얘가 지금 여기 바닥을 일체형으로 돼 있는 서브프레임을 지금 얘가 쓰고 있는데 이게 꽤 두께도 두껍고 여기에 있는 이 서브프레임 요거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두께 요거 원래 이제 우물정자 같은 방식으로 해서 앞까지 여기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이렇게 앞까지 나가는 걸로 돼 있고 여기에서 얘가 이제 안쪽으로 보강이 들어가잖아요, 얘가. 근데 얘는 지금 배터리 때문에 얘 보강 위치가 좀 일반 내연기관하고는 다르긴 한데 얘가 지금 들어가면서 하체 쪽을 잡아주는 힘이 엄청 강해진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내연기관하고 다르다. 요거 하나. 상당히 크지 않나요? 아니요, 크기는 똑같아요, 지금. 그래요? 똑같은데 내연기관은 요게 이제 바닥을 아예 없진 않은데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늘 서브프레임 보면 이렇게 기억나잖아요. 이렇게 쇠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나 뭐 미음자로 돼 있잖아요. 샵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얘는 지금 바닥이 이렇게 다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옆에서 칭찬했던 부분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이제 조향을 틀게 되면 그때 이제 제규에서 내가 뭐라고 했던 게 요거 하나를 잡고 요거 하나. 얘는 지금 그 3 시리즈랑 비슷하게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쪽에 W25이 아니에요. 밑에 쪽에 이제 맥퍼슨 스트럼만 가는 건데 얘는 위에 댐퍼의 상당 부분 저 위에 꼭지점 스프링의 위에 저기를 기점으로 해서 얘랑 같이 이제 이 너클함이 움직이는 거죠. 얘가 너클함이 움직이게 되면 댐퍼의 상당 꼭지 부분이 같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규어나 다른 차들 제가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얘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에서 이 너클함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식으로 돼 있는데 얘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죠. 왜냐면 텐션 스트럿이 대각선에서 위에서 아래로 꽂고 메인 로우하면 밑에서 얘를 잡아 찢듯이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얘를 틀어버리게 되면 우리 스키 탈 때 하는 카빙턴 엣지를 주고 스키를 탈 때 바닥으로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내려갈 때 하강을 할 때. 어쨌든 스키를 타면서 목표 지향적으로 움직일 때는 엣지를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날을 세워가지고 스키의 플레이트 판을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데 얘가 코너를 돌기 위해서 핸들을 돌리면 이 타이로드가 얘를 밀거나 당겨서 돌리면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너클함이. 그러다 보니까 바퀴가 아스팔트를 파고 들어가게끔 최대한 접지 면적을 살리고 세게 바닥을 물고 내려가게끔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BMW의 운전 특성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너클함의 구성도 잔진동이라든가 바퀴가 돌아가면서 생기는 이렇게 돌면서 이제 많은 진동 펄스가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상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대하게 알루미늄을 설치를 한 거고 자 그리고 BMW의 마법의 핸들링 그런 말 들어봤죠? 마법의 핸들링 BMW 마법은 사실 뭐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그 매직 우리가 마법의 핸들링이라고 하면 그때 제규 F타입에서 내가 얘기했던 게 스티어링을 돌리면 유사님 여기서 찍으면 잘 나올 거야. 카메라를 요 안으로 집어넣어버려. 스티어링을 돌리면요 요거죠. 여기 보여요? 요거 유사장님 요거? 나왔다 요거 유니버설 조인트 그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거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네. 요거 바로 뒤가 지금 핸들이에요. 우리 스티어링을 여기가 지금 안에 계기판 쪽이란 말이에요. 요쪽이. 그럼 요걸 돌리면은 얘가 이걸 틀어서 요게 이제 도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스티어링 렉 타입에 연결되어 있는 스티어링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때 제규어는 저게 스틸이었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게 스틸이 뭐가 중요하냐 요거란 말이에요. 그치 잘 나오네. 요거 지금 잘 나오네. 요게 스틸인 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중요하지. 왜냐면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여기에서도 엄청나게 진동이나 저항값이 생기는데 그게
이 스티어링 시스템에 꽂혀있는 저거를 무슨 로드라고 하는데 저걸 타고 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핸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핸들이란 말은 우리나라밖에 안 쓴대요. 원래는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야 되죠. 스티어링 휠로 잔진동이 오는데 저거를 알루미늄으로 썼을 때 경쾌함 플러스 잔진동 상세 능력. 그래서 좀 차를 잘 만드는 회사들은 저걸 다 알루미늄을 쓰는데 웬만한 회사가 벤츠도 그랬고 다 스틸을 쓴다는 거지. 나쁜 새끼들인 거지. 차는 비싸게 팔면서 정말 중요한데 안 보이는 데는 돈을 아끼는 그거는 사실 의선형.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거. 이제 여기 스티어링 휠에서 내려가고 여기 렉타입 어디 갔어? 여기서 안 보이나? 렉타입이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 요거 렉타입이잖아. 렉타입 시스템이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서브 프레임을 못 뜯으니까 여기 렉타입에서 스티어링 시스템이 여기 이제 그 서버트로닉 모터도 여기 달려있고 하는 건데 요거 은색으로 된 거. 그거만 찍어도 뭐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근데 얘가 움직이면 너클함을 누가 잡아당기냐? 타이로드 엔드 얘가 잡아당기잖아. 얘가. 타이로드 엔드. 근데 여기서도 내가 아까 이 바퀴가 굴러갈 때 잔진동들이 생겨서 일로 타고 들어오는데 타이로드 엔드가 만약에 대부분 차들이 스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진동이 아무리 알루미늄이라도 여기 타고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스틸이면 얘는 무조건 스틸을 써야 되거든. 볼트니까. 얘가 스틸이면 일로 타고 스티어링 시스템으로 잔진동을 전달하는데 여기서 1차 방어전을 끝내겠다는 거지. 여기서 1차 방어전이 끝내고 그래도 타고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2차 방어전. 그래도 안 되면 마지노선은 아까 그 위에 핸들 쪽 핸들이 아니라 로드. 이제 스티어링 휠 로드 거기서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끝낸다는 거. 그래서 얘가 마법의 핸들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i4가 전기차와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를 잘 짬뽕을 해갖고 만든 하이브리드 플랫폼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걔는 아무래도 차가 작고 납작하고 좀 빨리 달려야 되니까 박 팀장이 그때 칭찬했던 여기 컴프레셔 에어컨 컴프레셔가 하는 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내 쪽에다가 뭐 시원하게 하는 바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얘가 히트 펌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얘가 또 작동을 해서 난방도 얘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잔진동이 많이 생기니까 얘를 지금 별도의 하우징을 만들고 그 위에서 다시 하우징을 만들어서 얘를 떠받들게 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i4 거에 비해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내가 i4랑 거의 같다는데 안 같아. i4가 훨씬 잘 돼 있어요. i4는 정말로 얘를 잘 띄우는데 얘는 걔보다는 조금 약해. 조금. 약하고 i4는 얘가 완벽하게 알루미늄이었어요. 근데 얘는 알루미늄 합금하고 스틸을 섞은 거 차석이 붙잖아. i4 때는 이게 안 붙었거든. 그러니까 i4에 비해서 소재도 얘가 좀 더 아낀 거지. 그리고 i4는 이렇게 집을 짓고 다시 위로 집을 지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잡는 방식인데 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차의 지금 중심은 여기죠. 맞나요? 의사장님? 네. 여기가 중심 맞아요? 네, 센터입니다. 자, 중심으로부터 컴프레셔가 가운데 있나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으로 가 있죠. 네. i4는 그때 이거를 가운데다 놨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i4는 무게중심이라든가 밸런스라든가 소재공학에서 얘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른 차 리뷰할 때 까듯이 얘기하면 좀 건성건성하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거로 보면 얘가 이미 중량이 너무 많이 나가고 iX3, X3의 오프로더 같은 개념의 SUV이다 보니까 어차피 중량이 많이 나가고 무게중심도 높고 하니까 그런 치밀한 설계 배분은 필요 없었다라는 건 저급한 변명이고 내가 봤을 때는 i4는 뭔가 모르게 내연기관과 완벽한 전기차의 프레임을 혼합하면서 치밀하게 운동성능 i4가 M50이 나오잖아요. 그죠? 50M이 나오니까 치밀하게 달리고 전투적인 요소를 한 반면에 얘는 실험적인 걸로 내연기관의 플랫폼을 그냥 쓰면서 약간 좀 가볍게 엑서사이즈 개념으로 만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치밀해 보이진 않아요. 그냥 굉장히 생산성이 좀 용이하게 BMW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값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요게 나가면 iX3를 좀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도 좀 달라요. 그 iX를 우리가 리뷰했을 때랑
여기도 물론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커다란 판이 여기를 막아주고 있어서 여기가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을 일은 없는데, 이게 지금 배터리 쪽으로 가는 냉각수를 공급하는 라인하고 그다음에 전기에 관련된 선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체결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i4나 iX에서는 조금 비싸 보였는데, 얘는 별로 그냥 뭐 평범하다, 그렇게 보이는 걸로 봐서 요것도 iX3에서는 그렇게 치밀하고 비싸게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요것도 상당히 많이 다르네요. 자, 이제 뒤로 와서도 얘가 내연기관하고 가장 크게 다른 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내연기관에서는 얘를 보강대를 뒤에가 이제 해치가 열리니까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홈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잡는데, 얘는 지금 배터리가 가운데 쪽에서 크게 무게중심을 잡아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 이제 꽂히는 게 내연기관차들은 여기 가운데를 딱 양쪽에서 찢어갖고 잡은 다음에 해치가 열릴 때 밑에 쪽 바닥이나 이런 거에 흔들림을 잡으려고 한 건데, 얘는 양쪽으로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이 서브 프레임 외에 모터 뒤쪽으로의 서브 프레임을 지금 강화를 시켰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근데 요게 아마 강성에서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300kg 이상이 무겁고 모터가 빠른 RPM과 높은 토크가 초반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견딜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물론 테슬라도 잘 돼 있긴 한데, 모터하고 감속기를 잡아주는 이 마운트, 요 마운트에 대해서 제가 i4에서 칭찬, 얘는 지금 i4랑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양쪽에서 두 개를 잡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꽂아요. 이쪽에서 보면, 유사님 이거 보여요? 요거. 좀 멀리서도 찍어줘야 돼. 왜냐면 이렇게 잡았다는 걸 알려줘야 돼. 이렇게. 얘는 지금 이렇게 잡았고,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세로로 잡는 거지. 여기서 여기를 알루미늄을 넣어서 부싱을 띄워갖고 양쪽을 두 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뒤에서 좀 잡아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잡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거지. 이쪽에서는 이렇게 잡아주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네 개를 잡았는데, 수평과 수직을 다 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른 전기차들의 감속기와 모터를 잡고 있는 마운트를 보면 이렇게까지 안 잡습니다. 얘네는 정말 이걸 잘 잡아서 모터가 세게 구동을 했을 때 모터와 감속기가, 우리가 노사장이 늘 하체 요리에서 했다는 엔진 마운트가 부실해서 엔진이 흔들린다. 고속에서 싹 코너링을 들어갔는데 엔진과 미션이 흔들려서 불안하다. 그게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진이 없죠. 모터와 감속기가 흔들리지 않고 얘네가 세게 높은 RPM과 높은 토크를 냈을 때도 거기에 대한 흔들림이나 부담감을 차체로 주지 않게끔 완벽하게 잡아놨다는 거죠. 요거는 되게 칭찬해 주고 싶고, 얘는 모터의 솜, 우리가 이제 현대나 기아나 다른 전기차들 보면 잉 하고 막 모터 소리 나는데,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석으로부터 되게 먼 곳에 있는 모터와 감속기를 이렇게 인슐레이트 패드를 붙여서 소음을, NVH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 요것도 사실 주행 특성에서 노사장이 BMW의 전기차의 주행 특성이 좋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한몫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트레일러 링크 두 개, 그 다음에 토우 컨트롤 링크, 메인 로우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어퍼암, 알루미늄인데, 요 구조는 드라이브 샤프트까지 모든 게 내연기관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아예 다른 거를 찾아볼 수가 없고, 요거 두 개의 각도, 얘가 뭐 캠버를 마이너스 캠버를 해주고 앞에를 투아웃으로 벌려줘서 엄청난 스포츠성을 갖게 해주고 뒷바퀴 캐퍼시티가 높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 제가 백날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차를 타고 쏴보면 알아요. 야, 2.2톤이 넘는 이 작은 전기차가 SUV처럼 차가 높은데 이렇게 가네? 신기하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요코하마 타이어를 넣어놨어요. 얘가 아마 요코하마의 어드반인가? 맞네. 어드반 스포츠가 들어갔네. 어드반 스포츠 이거 좋아요. 꽤 상당히 그립 잘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때 누가 나한테 그런 줬는데 이 요코하마의 어드반이 고중량에서는 불리하다 그랬거든요.
원래는 얘가 좀 중량이 안 나갈 때 되게 능력 발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요건 제가 일단 쏴보면 알겠죠. 근데 지금 뭐 이미, 여기가 가생이가 많이 탔죠? 눌려서. 누군가가 이미, 오른쪽 코너를 세게 돌았구나. 오른쪽 코너를 돌면 왼쪽으로 밀리니까 안쪽이 타고, 여기가 좀 덜 타니까. 그치? 여기는 더 많이 타고, 여기는 바깥에만 탔으니까, 누군가가 오른쪽 코너링을 존나 세게 감은 거야, 이거는. 나는 아니야. 나는 왼쪽 코너링을. 아니, 나도 오른쪽으로. 제가 어젯밤에 180, 얘가 지금 몇에서 리밋이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i4가 193에서 리밋이 걸렸거든요? 얘가 어제 내가 187에서 리밋이 안 걸리더라고요. 얘도 아마 190 언저리에서 리밋이 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잘 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만든 차이는 분명하고, 그 외에는 뭐, 여기는 더 이상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이미 i4에서 다 얘기했던 거니까, 여기까지. 교수님 카메라 녹화됐어요? 됐습니다. 확실해? 녹화된 거 맞아? 확실히 떴습니다. 네. 유 사장님이 지금 차도 못 타보고 지금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우리가. 유 사장님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잡으면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카메라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 사장님 결단해야 돼. 카메라를 인수인계를 할 것이냐, 저기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 인수인계를 할 것이냐. 근데 자꾸. 젊은 피. 근데 안 올라 그러잖아. 본인이 이거 끝까지 물고 가려고, 이게. 끝까지 이걸 안 올라 그래, 지금. 결단을 내리셔야죠. 조만간에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 IX3 어떤 거 같아요? 뭐, 아직 타보지는 못하셨지만, 이게 봤을 때 좀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아직 전기차가 어색한 상황이라서 기존 자동차에서 이렇게 변형으로 된 거,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그대로 해서 약간의 변형으로 이런 게 아직은 덜 어색해서 좋고요. 그치. 아직은.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동 성능이라든지 기본적인 게 이질감만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i4보다는 비싸잖아요. i4는 그때 6천 얼마였던 거. 얘가 i4보다는 1,000만 원 비싸는 거 대신 같은데. 얘는 SUV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는 핸디는 줘야 되는 네. 건데. 근데 i4는 배터리도 컸잖아요. 걔는 84kW고 얘는 74kW니까. 그냥 큰 차니까. 큰 차니까. 기름 좀 더 먹은다 생각하면 되죠. 뭐. 저는 근데 왠지 전기차를 굳이 그렇게 크게 하는 건 나는 아직 물론 내가 차가 한 대고 가족이라면 어쩔 수 없겠는데 나는 사실 i4가 너무 좋았어서. 그래요? 아직도 i4가 아른아른거려요. 나는 i4의 그 느낌이 뒤에가 에어매틱이잖아요. 에어스프링. 나는 그 느낌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운전해 봤을 때 느낌은 상당히 좋았어요. 얘는 그냥 너무 노멀해요. 아, 그래요? 운전해보면 정말 아무 이질감 없이 그냥 4기통 가솔린 너무 부드러운 그거. 엔진 소리만 없다 뿐. 근데 이게 바퀴가 크고 이러니까 사실 4기통 이거 iX3 가솔린이 엔진 소리가 안 나요. 세게 달릴 때나 머플러에서 소리 나지. 그러니까 정말 이 차를 타면 안 알려주면 모를걸요? 진짜 전기차를 타는지 모를 만큼 너무나 이질감이 없게 해놓은 게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외관에서는 남방만 파란색이죠. 앞에 그릴만. 네, 그릴만 바뀌어서 그것만 네. 바꾸면 아무도 전기차인지 모를 거예요. 정말 대단해. 앞으로 그러면 좀 열심히 좀 어떻게 촬영 쪽으로 빠지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뭐 만지고 뭐 어쩌고 이걸 노선을 정해야지 얘도 헷갈리고 지금. 조만간 입장 표명하겠습니다. 입장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고 풀악셀 하겠습니다.